왜 돌아보면 안 되냐? 왜 도피하느냐? 돌아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즉시 지금 여기로 돌아와서 내 몸동작을,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 왼손 움직이는 거, 오른손 움직이는 거, 발가락을 움직이는 거, 오른쪽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거, 왼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걸 알아차려 차립니다. 이제 아침에 화장실을 갔다 오고 세수하고 어제 빨래 헹궈 놓았던 것을 손으로 짜서 옷걸이에 걸었어. 걸어 말리기 위해서 걸어 놓았습니다. 항상 그래. 아침에 일어날 때는 그런 마음이지. 그러나 저녁에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을 먹지 않습니다. 오늘 점심을 일식을 하겠습니다.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것도 이미 앞서간 생각의 장략입니다. 지금 먹지 않았으면 되고 오늘 아침 먹지 않겠다고 일식을 하겠다는 생각도 늘 나를 속이는 일입니다. 오늘은 강릉부동산 협동조합의 그 방송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코하루 리버파크 오피스텔입니다. 방송을 1시간 동안 진행할 때 어떤 주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이것도 생각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작정합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11시에 시간이 당했을 때 그냥 방송을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방송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공중파나 종편방송에서 보는 그런 기획되어지고 의도가 숨겨진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들이 만들어내는 방송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시작하는 강릉 부동산 협동조합 방송은 원고도 없고 가능하면 편집도 없습니다. 인쇄물이라든가 방송들이 편집의 기술입니다. 편집으로 죽일 놈도 영웅으로 만들 수 있고 편집으로 살인마도 영웅으로 만들 수 있고 편집으로 영웅도 찌질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방송을 진행하면서 가급적이면 편집을 않기로 하는, 원고도 없고 원고가 거의 없는 방송, 편집이 거의 없는 방송, 그리고 그래서 그 방송을 하는 사람의 날것, 인성의 그 날것, 그러니까 가공된 고기가 아닌 햄이나 소세지가 아닙니다. 그냥 그 날것의 방송을 그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그때 가서 몸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대로 진행한다 하자라고 생각을 정리합니다. 어제 인간개발 시리즈 완결편 3제9권 사랑의 완성을 399쪽까지 읽고 일부가 남아있지만 일부는 묵독을 하고 짜투리 시간을 내서 읽기로 하고, 오늘은 정신의 개벽 인간개발 시리즈 완결편 4 제10권 정신개벽을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의 개벽, 정신의 개벽.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으면 그대로 살면 그 삶이 되는 것이고, 늘 결심하고 가지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늘 허물어지고 늘 되풀이되면은 동물의 삶이고 쓰레기 삶이고, 돼지가 진주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지금 여기 시간과 공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오늘 아침 책을 읽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49분, 6시 49분, 7시 49분, 2시간 이상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2016년 5월 10일 화요일, 이 주일에도 5월 14일은 석가탄일이군요. 석가탄신일.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가정의 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석가탄신일이 있는 달이군요. 이중나선 구조로 쓰여진 책이 세상에 나오다 봄나라에서 발행한 책이 모두 10권입니다. 1. 일봄의 생활 2005년 6월 5일 발행. 2.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2007년 3월 2일 발행. 3.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2007년 11월 20일 발행. 봄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2008년 5월 20일 발행. 봄나의 등극 2008년 9월 24일 발행. 태양의 탄생 봄나라 2009년 5월 20일 발행. 사람의 완성 2009년 12월 5일 발행. 삶의 완성 2010년 7월 10일 발행. 사랑의 완성 2010년 10월 15일 발행. 정신의 개벽 2011년 1월 15일 발행. 저자 유종렬은 나이 40이 되던 해인 1984년 삶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존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동서고금의 경전을 유시한 철학, 심리학 등의 도서를 약 1,000권을 독파하고 하라는 대로 수행을 하였으나 실패를 하여 그동안 안 해보았던 방법으로 독자적으로 몸돌아봄을 시작하여 동정 1회가 된 연후에 마음돌아봄 생각과 감정을 통하여
몽중이래가 된 연후에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본격 드라범을 통하여 안으로 향하는 감각이 밖으로 향하는 생각을 이김으로써 정처 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자리를 잡아 좌뇌분이 생각 위주의 삶에서 우뇌분이 감각 위주의 삶으로 전환하여 정신의 광명을 깨달아 삶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던 1994년의 일이었습니다. 공부의 과정으로 말하면 천권의 독서를 통하여 좌뇌를 개발하여 사유의 차원에 도달한 연후에 생각에 개억눌려 있던 감각을 일깨우고 개발하는 수순을 통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기고 자리를 잡아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정신의 자주력을 확립한 세월이었습니다. 그 2003년 인터넷 카페에 글을 쓰는 계기로 만난 인연들과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나온 것이 10권에 이르렀습니다. 봄나라 책은 학문이나 종교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일상적인 용어로 이중나성 구조로 된 글로 일관하여 글을 읽기만 하면 밖으로 향하던 의식이 안으로 향해지게 만들고 감각을 통하여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그 본 것을 생각으로 밖으로 표출하고 표출한 생각의 미진한 점에 입각하여 안으로 다시금 파고 들어가도록 하여 입자적인 전해와 화정적인 운뇌를 동시에 개발을 시켜 자연스럽게 의식의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획기적이고 창조적인 책입니다. 삶의 괴로움은 정신이 중심을 잡지 못하여 구심력, 중력이 없어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 밖으로 향하는 생각과 감정을 잡아돌려 다스리고 부리는 힘이 미약하여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생각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밖으로 나가는 생각의 힘을 다스리기 위해서 안으로 당기는 감각의 힘을 길러 구심력이 원심력을 이겨 하단전에 정신이 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신이 자리를 잡아 부동하여야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릴 수 있어 마음병, 몸병을 고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공부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성의 시대가 가고 감성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생각량이 감각음을 억누르던 의식구조를 타파하여 감성의 시대를 열려면 봄나라 책을 읽어 감각을 개발하는 길로 매진하여야 합니다. 단지 책을 읽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 위주로 살던 번뇌망상에 시달려 생각 위주로 살면 번뇌망상에 시달려 괴로운 삶을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감각 위주가 되면 정신이 차려져 마음의 고통과 몸의 아픔을 이길 수 있고 정신이 광명을 바라면 서기가 방광하여 사랑의 화신이 되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봄나라 책에 인성교육의 요체가 있고 인간개발, 두뇌개발의 핵심이 있고 진정한 출세와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봄일 어째서 몸이 주인인가? 좌뇌 생각도 몸이요 우뇌 감각도 몸입니다. 좌뇌는 금생의 경험과 지식의 입출력에 의한 소화의 주인이고 우뇌는 무시이래로 쌓인 경험과 지식에 의한 대화의 주인입니다. 문제를 당하여 막히는 것은 좌뇌의 생각이고 문제가 없으면 우뇌의 감각입니다. 감각은 60조 세포에 저장된 DNA에 수록된 무진장한 경험과 지식과 정보가 통하는 신경조직으로 우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화도 몸이고 대화도 몸이나 소화는 검색에 의존하고 대화는 직관에 의존합니다. 몸은 감각이고 대화이고 마음은 생각이고 소화입니다. 그러므로 좌뇌는 소화이고 우뇌는 대화입니다. 좌뇌는 입자적인 형태로 생각으로 암이고 우뇌는 파장적인 형태로 직관으로 암입니다. 좌뇌는 지식이고 우뇌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발하려고 하면 모르는 자리로 돌아가야 창조적인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란 어떤 질문이 나와도 막히지 않고 즉문즉답이 나오는 능력입니다.
우뇌는 생명의 기능이고 좌뇌는 목숨의 기능입니다. 몸은 생명이면서 목숨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소화이면서 대하입니다. 생명은 전체이고 목숨은 부분입니다. 생명이 주인이고 목숨은 종입니다. 온몸의 세포가 주인이고 좌뇌의 세포는 종입니다. 좌뇌 생각 마음이 주인이 아니고 우뇌 감각 몸이 주인입니다. 소화가 주인이 아니고 대하가 주인입니다. 대하가 진하이고 소화는 가아입니다. 감각 몸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생각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존재합니다. 감각 몸은 실상이고 생각 마음은 허상입니다. 몸이 존립하기 위해 마음이 존립합니다. 몸은 진실의 공간에 존재하고 마음은 가상의 공간에 존재합니다. 실상이 있는 곳에 반드시 허상이 존재합니다. 실상 감각이 뿌리내린 가운데 허상 생각을 부렸으면 허상도 진실이요 실상이 되지만 실상 감각이 뿌리지 내리지 못한 가운데 허상 생각이 일어나면 거짓이요 허상입니다. 그래서 번뇌 망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몸을 위해 마음이 존재합니다. 몸이 주인이고 마음이 종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무진장한 지혜를 보유한 대하이고 마음은 유한하고 한정적인 지식을 보유한 소하이기에 몸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몸은 소하와 대화를 아우르고 있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주인인 몸과 종인 마음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하여 하나로 작용합니다. 봄이 몸이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기. 몸은 우뇌와 연결된 온몸의 세포에 저장된 DNA와 신경 조직으로 연결된 감각을 통하여 좌뇌 소화가 바라는 생각을 감각함으로써 몸이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씁니다. 지금까지는 생각인 마음이 감각인 몸의 주인인 줄 착각하여 가아인 생각이 진아인 감각을 이기고 억눌러 생각이 주인 노릇을 하면서 마음이 몸을 부리고 쓰느라고 고생이 막심하였습니다. 몸은 대하와 소화를 내포하여 생명과 목숨을 아우르는 우주의 중앙이요 핵심체입니다. 몸은 오감을 통하여 우주 만유를 비추어내고 오장육부와 신경조직을 통하여 개체적인 몸을 살리고 생각을 통하여 운행하여 살림살이를 도모합니다. 그러므로 감각인 몸이 체가 되어 생각인 마음용을 부렸어야 합니다. 생각을 감각하면서 사는 것이 대하가 소화를 부리고 씀이고 생명이 목숨을 살림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바르게 삽니다. 생각인 개체의 삶은 감각인 전체의 삶에게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몸은 감각 기능에 의거 영성이면서 생각 기능에 의거 물성입니다. 몸은 영성이면서 물성입니다. 음이면서 양입니다. 영성, 감각, 음이, 물성, 생각량을 부리고 써야 음량이 상생으로 돌아갑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이나 몸인 하드웨어가 주인이고 마음인 소프트웨어는 종입니다. 하드웨어가 없이는 소프트웨어는 무용지물입니다. 몸을 전시하고 구박하는 것은 마음이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몸인 감각이 마음인 생각을 감각하여 마음을 부리고 쓰면 번뇌망상에 시달리지 않고 스트레스가 일어나지 않아 생각이 텅 비고 고요하여 광명이 충만합니다. 몸이란 감각과 생각의 기능이 있어서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인 감각과 생각은 감각을 보면 텅 비어있고 생각을 보면 파장이 일어났다가 텅 비어집니다. 텅 비어있기에 파장이 일어남이 가능하고 텅 비어있음이 영성이고
일어나 감지되는 것이 물성입니다. 몸은 감각과 생각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하나인 감각과 생각이 텅비어 몸은 하나이면서 제로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제로입니다. 하나는 60조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세포로 이루어져 감각과 생각, 음과 양으로 둘이 하나가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라는 것도 없어 텅 빈입니다. 사람은 몸이고 몸은 텅 빈 하늘입니다. 인내천입니다. 진공묘유입니다. 범사 귀신과 정신, 귀신은 몸이 없는 마음이고 정신은 몸이 있는 마음입니다. 몸은 감각이고 마음은 생각입니다. 감각이 없는 생각은 귀신이요 감각이 있는 생각은 정신입니다. 감각이 주인이 되어 생각을 쓰면 정신이고 생각이 주인이 되어 감각을 억누르고 간섭하면 귀신입니다. 귀는 마음뿐이고 정은 몸과 마음이 합함입니다. 몸이 주인이 되어 마음을 쓰면 정신이 되고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몸을 억누르고 간섭하면 귀신입니다. 귀신은 거짓이고 정신은 진실입니다. 귀신은 자기를 판단, 평가, 심판하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로 몰고 가고 대립, 갈등, 투쟁에 빠집니다. 정신은 하나요 통일이요 성생입니다. 귀신은 생각의 이원성으로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로 분열되어 상극하고 정신은 감각의 일원성으로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가 하나로 봄입니다. 정신은 몸이고 귀신은 마음입니다. 몸이 주인이 되어야 마음인 귀신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씁니다. 마음이 주인이 되면 가아이고 몸의 주인이 되면 진아입니다. 몸은 정신과 물질을 아우른다. 몸은 감각, 운해이고 생각, 전해입니다. 감각은 정신이고 생각은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물질인 동시에 정신입니다. 정신과 물질은 몸에 속하지만 정신은 정신이고 물질은 물질입니다. 정신인 감각으로 파악한 것을 물질인 생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념으로 언어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전생의 경험을 통하여 습득된 기능과 재능과 정보는 유전인자로 DNA로 저장되어 있다가 RNA로 물질화하여 신경계통을 통하여 운해로 연결되어 감각하고 감각된 것을 개념화 언어화 과정을 통하여 전해의 생각으로 변환됩니다. 몸은 감각인 생각을 통하여 습득한 삶의 체험을 물질의 형태로 변환하여 저장하고 저장된 물질의 형태를 정신의 감각으로 포착하여 물질인 생각으로 전환하는 것을 끝없이 반복합니다. 몸은 무인 정신 감각에서 유인 물질 생각으로 끝없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켄지에서 보면 정신과 물질이 선후가 없어 정신이 물질이고 물질이 정신입니다. 그러나 상태로 보면 감각은 정신이고 생각은 물질로 엄연히 구분됩니다. 몸을 대소유무로 보면 감각은 생명대이고 생각은 목숨 소이고 감각은 무이고 생각은 유입니다. 법육 주종관계의 성립 본시 몸이 감각이 주인이고 마음은 몸의 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인 생각이 안방을 차지하고 몸인 감각이 행랑처럼 밀려나 주종이 뒤바뀐 전조된 상태입니다. 몸은 무시일의 60조 세포에 입력된 무진장한 정보와 재능을 지닌 어마어마한 존재이고 마음은 금생에 경험한 지식과 정보를 지닌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좌뇌는 생각, 마음의 기능을 하고 우뇌는 몸 감각 기능을 합니다. 그러므로 좌뇌본을 생각 위주의 잘못된 삶을 우뇌본을 감각 위주로 바꾸어 주종관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마음이 몸을 이끌고 부리고 쓰려니 고생이 막심합니다.
몸이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써야 고생이 끝입니다. 운해보니 감각 위주로 살아야 순천자이고 전해보니 생각 위주로 살면 역천자입니다. 마음 생각이 위주가 되면 몸과 마음이 상극이 되고 몸 감각이 위주가 되면 몸과 마음이 상생이 됩니다. 마음은 몸을 돕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마음을 위해 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칼과도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 칼을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칼집에 꽂아 두어야 합니다. 몸이 감각이 생각을 부리고 써야 활인감이 되고 마음이 생각이 몸을 부리고 쓰면 살인감이 됩니다. 마음이 주인인 잘못된 삶을 몸의 주인인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 감각을 활짝 펴고 몸을 살려나가면서 마음을 부리고 써야 합니다. 봄칠 아픔의 미약 몸은 배고픔도 아픔이고 더위도 아픔이고 추위도 아픔이고 배설하는 것도 아픔이고 오장육부가 아픔도 아픔입니다. 몸은 온통 아픔입니다. 마음은 아픔을 싫어합니다. 아픔이라고 하는 손님을 마음은 따돌리고 접대하지 않습니다. 아픔은 보아달라고 치유해달라고 나타난 것인데 아픔이 나타나자마자 보아주지 않고 밖으로 도망칩니다. 아픔을 지속적으로 감각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감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각이 밖으로 나간 사이에 생각이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감각을 활짝 연 가운데 아픔을 맞이하면 무한함 가운데 티끌과 같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이 감당하지 못할 아픔이란 없습니다. 몸에 마음이 끼어들므로 아픔을 감각하지 못합니다. 생각이 끼어들어 아픔을 싫고 두렵다는 결론을 만들어내어 아픔과 만나지 않습니다. 아픔을 지속적으로 감각해보면 아픔은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 아프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합니다. 감각을 감당할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아픔을 감당할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아파보아야 밖으로만 돌던 정신이 몸에 들어옵니다. 아픔이란 나가 돌아다니는 주인을 불러들이는 소리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결코 집에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면만큼 아파서는 달아나기 십상입니다. 아파서 몸져 누울 정도가 되면 할 수 없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병이 낫고 보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몸을 까마득이 잊고 밖으로만 쏟아집니다. 아파보아야 몸을 떠났던 정신이 돌아옵니다. 정신이 든 다음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준 아픔에게 감사하고 사랑해주면 아픔은 치유됩니다. 자기를 일깨워준 아픔의 공덕에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아리랑의 가사는 이 점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아픔의 미학입니다. 아픔은 사랑입니다. 아픔은 가시님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아픔에 응답하여 바로 돌아와 아픔에 감사하고 사랑하면 아픔은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아픔을 지속적으로 감각해봄으로 사랑의 힘이 발로되고 사랑의 힘으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봄팔 감각 감상 감각을 통해 보고하라 차림으로써 깨달으면 두뇌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감상을 통해 감동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남을 미워하는 자기의 애고를 발견함으로써 미워하던 애고는 마음을 통해 사랑에 도달하는 징검다리라는 것을 깨달아 미워하는 소리를 내는 애고에게 감사하고 찬탄하고 있고 사랑이 꽃피어납니다. 사랑이 꽃피어나면 사랑의 결실이 내 분비선을 통하여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몸이 활성화되어 편안하고 안락해집니다. 정신은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환해지고 몸은 편안하고 안락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물질이고 물질이 정신입니다. 정신과 물질은 한 쌍입니다. 에고의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음으로써 사랑에 도달하였으니 원수를 사랑함이 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감각 감상이고 번뇌가 깨달음이고 원수를 사랑함입니다.
않고 몸에 대한 존재감을 통한 깨달음. 몸은 감각할 때 몸이 존재합니다. 존재감 자체가 몸입니다. 감각을 떠나 몸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에 대한 존재감으로는 맥박이 뛰는 느낌, 호흡을 하는 느낌, 따뜻한 느낌, 차가운 느낌, 아픈 느낌, 찌릿찌릿한 느낌, 무게감, 압박감, 불편한 느낌, 편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러한 몸에 대한 느낌, 감각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고 시시각각으로 달라집니다. 결국 몸에 대한 존재감은 부분적이고 가변적이어서 존재하지만 홀로그램과 같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몸이 실체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여기에서 내 몸이라는 구획이 사라지면서 무한한 허공이라는 존재감이 옵니다.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환한 감각 자체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몸의 진실이요 우주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몸의 존재감을 통한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몸 아닌 몸이고 얼굴 없는 얼굴입니다. 봄십 어째서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는가. 얼굴 없는 얼굴이 본래의 자기의 모습이요 감각 자체요 영성입니다. 그러한 이치로 우리는 자기의 얼굴의 구조를 볼 수 없는 구조로 몸을 받았습니다. 또한 어째서 자기 몸의 앞면만 볼 수 있고 자기 몸의 뒷면은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감각은 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이지 감각 자체의 본질 자체는 공허하여 현상의 뒷면인 감각 자체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현상인 자기 얼굴을 볼 수 없고 자기 몸의 앞부분만 보이고 자기 몸의 뒷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본질과 현상, 정신과 물질의 상관관계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봄 10일 대무심의 경지, 무심의 경지란 마음, 생각이 없는 경지입니다. 생각이 없다는 것은 감각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감각은 이론성이자 텅 비어 있음입니다. 텅 비어 있다는 것은 에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고가 없으므로 제잘거리는 소리가 없어 항시 고요합니다. 생각의 먹구름이 덮이지 않고 막히지 않아 항시 환합니다. 여울물이 아무리 흔들거리며 흘러가도 달빛이 비치고 있으면 그 달빛은 조금도 흔들거리지 않고 흘러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희노애락은 없지 않지만 맑은 거울에 비친 그림자인지라 거울은 조금도 물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대무심의 경지,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것이 본연의 자기입니다. 이것이 대무심의 경지입니다. 이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큰 지혜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큰 행복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다운 사람의 증표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완성한 증표입니다. 이것이 성공한 사람의 증표입니다. 이것이 저희 평화 행복의 증표입니다. 감각을 발동시켜 생각을 이기고 감각이 활짝 열려 정신이 들어야 생각이나 감정에 놀아나지 않는 대무심의 경지가 됩니다.
본 112 몸으로 본 성리 몸은 본질과 현상 음과 양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몸에 있어서 본질이란 피부 안에 감추어져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뼈와 내장과 근육과 핏줄과 신경 조직이고 현상이란 피부 표면으로 드러나 보이는 부분으로 머리, 목, 팔, 몸뚱, 궁둥이, 다리입니다. 몸에 있어서 뒷면은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본질이고 앞면은 보이는 부분으로 현상이고 얼굴은 앞면에 있지만 보이지 않으므로 본질입니다. 몸을 세로로 반으로 갈라 왼쪽은 얼굴의 왼쪽 부분, 목은 왼쪽 부분, 왼손, 몸통의 왼쪽 부분, 왼쪽 궁둥이, 왼다리는 음이고 오른쪽은 얼굴의 오른쪽 부분, 목의 오른쪽 부분, 오른손, 몸통의 오른쪽 부분, 오른쪽 궁둥이, 오른다리는 양입니다. 이러한 이치로 내외, 전, 후, 좌우가 본질과 현상, 음과 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봄 13 감각개발의 마지막 수순 감각이 활짝 열린 가운데 중심이 잡히면 대무심의 경지가 나타납니다.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하고 화납니다. 몸 또한 텅 비어 아픔이 묻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신경계통을 통하여 심장 박동 맥박을 감각하면서 끊어지지 않고 하단전에서 힘이 실리면서 호흡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눈으로 보다가 보면 귀로 들리지 않고 귀로 잘 들으려다가 보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감각의 분열 현상과도 같습니다. 신경고통은 내적 감각인지라 생각의 간섭을 받아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 박동을 느끼다가 보면 거기에 빠져 호흡 감각을 놓치게 되고 호흡 감각에 빠지면 신경 박동을 감각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장애를 돌파하여야 합니다. 보면서 듣고 들으면서 볼 수 있어야 시각, 청각의 분열을 바로잡고 심장 박동을 감각하면서 잇따라 호흡을 감각할 수 있어야 심장 박동과 호흡의 감각 분열을 바로잡은 다음 바라봄으로 구경하는 눈, 감각의 눈을 뜨면 아픔이나 진동이나 냉온이나 압박감을 느끼면서 물들지 않고 거느리고 초월하게 됩니다. 텅 빈 가운데 코크가 상호작용하면서 부단히 일어나고 바뀌면서 홀로그램처럼 몸이 존재하므로 몸의 아픔은 묻히고 텅 빈만이 존재합니다. 외적 감각인 오감의 분열과 내적 감각인 신경의 분열이 사라져야 감각이 활짝 열리고 중심이 바로잡혀 텅 빈 가운데 빛나는 대무심의 경지가 됩니다.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봄 14 한걸음 물러서서 구경하게 아픔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 아픔을 구경하면 아픔에 빠집니다. 아픔에 빠져버리면 아픔에 사로잡힙니다. 멀찌감치 뒤로 물러서서 아픔을 구경하면 아픔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픔과 거리감을 확보하고 구경하여야 아픔이 달라붙지 않습니다. 눈으로 사물을 보되 보는 사물의 모양에 빠지지 않고 여유공간의 모양을 담아내어야 동시에 귀로 소리가 들립니다. 귀로 소리를 듣되 한 걸음 물러나서 들어야 들리는 소리에 빠지지 않고 여유공간의 소리를 담아내어야 동시에 눈으로 사물의 모양이 들어옵니다. 사물을 구경하려면 뒤로 물러서서 떨어져서 보아야 합니다. 가까이 근접해서 보거나 달라붙어서 보면 거기에 빠져 캄캄해지고 여유공간이 없어져 담아내지 못하여 오감이 분열되고 신경계통이 분열됩니다. 밖에 사물을 감각할 때도 그러하고 안에 몸을 감각할 때도 그러합니다. 아픔을 감각할 때 거리감이 없이 아픔에 달라붙어 빠지면 아픔에 시달립니다. 아픔에 시달리거든 뒤로 물러서서 아픔을 구경하면 텅 빈 여유공간에 아픔을 담아내어 거느리게 되어 아픔을 초월하게 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구경하여야 텅 빈 여유공간에 아픔을 담아내고 아픔이 거느려져 아픔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현상으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보면
본질의 하늘이 열리면서 모든 현상이 다 담깁니다. 현상은 찰나찰나 변하지만 본질의 하늘 무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빛납니다. 봄 15 감각으로 보는 6가지 쿼크 물질의 기본 단위는 원자, 핵, 양자, 중성자와 전자라고 합니다. 양자, 중성자는 크기가 있지만 전자는 크기가 없는 점상입자라고 합니다. 쿼크란 양자, 중성자의 구성요소이고 전자와 같은 점상인데 양자나 중성자에 갇혀있어 밖으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점이 지금까지의 소립자와 다른 기묘한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봄나라 승리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양자, 전자, 중성자에 해당합니다. 원자핵, 양자, 중성자, 원자핵은 몸이고 전자는 마음에 해당합니다. 정밀한 사유와 차원에서 파악한 입자적인 요소입니다. 감각으로 입자가 이미지 상을 벗으면 파장적인 소립자가 보이는데 이것이 쿼크입니다. 쿼크는 크기가 없어 그림자와 같습니다. 보는 자가 없이 보면 텅 빈 여유 공간에 파장만 끊임없이 일궈집니다.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본 물질의 실체나 감각을 통해 구경해 본 몸의 실체가 꼭 같습니다. 입자는 생각으로 인식하는 차원이고 파장은 감각으로 감지하는 차원입니다. 파장은 생각이 다하여 감각이 발동되어야 보이고 드러나는 소립자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텅 빈 여유 공간만이 존재하고 현상은 그림자와 같이 존재합니다. 양자에서 나오는 쿼크 3개, 중성자에서 나오는 쿼크 3개, 더합 6개의 쿼크가 발견되었는데 양자에서 나오는 쿼크로는 업스트레인즈다운 심장의 박동과 호흡을 통하여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파동치는 해수감, 신비감, 방출감, 중성자에서 나오는 쿼크로는 참버텀 탑, 텅빈 여유 공간에서 오는 매혹감, 텅빈 극소감에서 오는 겸허감, 꽉 찬 극대감에서 오는 구독감, 정리하면 해수감, 구독감, 매혹감, 방출감, 겸허감, 신비감, 6개의 쿼크는 크기가 없으므로 걸리지 않아 이미지가 아니고 아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완전 무결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봄 16 이치로 본 거슬러 오름과 내려옴, 도란 이치적으로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 근본에서 점을 찍은 다음
순차적으로 내려오면서 부리고 주는 과정입니다. 좌뇌의 생각을 탐구한 다음 운해인 감각을 탐구하여 가슴에까지 내려가 신비감, 아름다움, 기쁨의 파장을 일으켜 사랑과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인 하단전에 점을 찍습니다. 근본인 하단전에서 출발하여 중단전인 심장을 박동시켜 상단전인 두뇌를 작동시키고 온몸으로 에너지를 전달하여 오감과 내장과 신경계통과 목과 팔다리를 움직입니다. 거슬러 오르는 길은 상단전에서 중단전을 거쳐 하단전에 이르는 과정이 근본에 이르는 구도의 과정이고 내려오는 쓰는 과정은 하단전에서 중단전으로 상단전으로 순차적으로 운행합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거슬러 오름이 내려옴이고 내려옴이 올라감입니다. 좌뇌 운해 가슴 하단전으로 내려옴이 이치적으로 보면 거슬러 올라감이고 하단전 가슴 운해 좌뇌로 올라감이 이치적으로 보면 내려옴입니다. 하단전에서 소화작용을 통하여 영양가를 흡수하고 하단전에서 폐의 호흡작용을 통하여 산소를 흡수함으로 에너지를 만들므로 중단전 가슴에서 심장이 박동하여 온몸으로 에너지를 전달하여 상단전 두뇌, 상단전과 목과 팔다리를 움직입니다. 천지 가슴과 배가 있고 난 연후에 사람 두뇌 사람이 존재하는 이치대로 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말에서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근본에서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지말에서 근본으로 내려오고 근본에서 지말로 올라갑니다. 봄 17 6가지 쿼크의 공간적, 시간적, 정교과정 누구나 생명에 대한 매혹감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누리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숨이 멈추어진 상태에서 야기된 비교적 긴 시간 지속되는 공간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쿼크인 참입니다. 여기에서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고 심장의 박동이 한계에 달함에 이를 때가 하단전의 아래로 내려가 바닥에 가서 멈추는 순간이 두 번째 쿼크인 버텀이고 이것을 시발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단전에 불쑥 솟아오르면서 숨을 들이키는 일이 이것이 세 번째 쿼크인 업입니다. 아랫배 하단전이 정상에 도달했을 때가 네 번째 쿼크인 탑이고 여기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는 휴지 상태에서 잠깐 공간이 드러나는데 여기에서 하단전이 솟은 동작에 대한 신비감이 일어나는 다섯 번째 쿼크인 스트레인지이고 공간이 소멸하면서 멈추었던 하단전이 내려가는데 이것이 여섯 번째 쿼크인 다운입니다. 이렇게 하여 참 보텀 업 탑 스트레인지 다운으로 돌아갑니다. 여섯 개의 쿼크 중에 의무 공간인 참과 양의 공간인 스트레인지가 있고 양의 시간인 업이 있고 음의 시간인 다운이 있고 출발 지점인 아래의 버텀과 도달 지점인 위에 탑이 있습니다. 이것이 6개의 쿼크가 벌이는 공간적 시간적 전개 과정으로서 생성 소멸을 통한 창조와 운행의 법칙입니다. 참은 누구나 알게 모르게 공유하는 공간의 감지 능력이지만 스트레인지는 깨달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인지를 감지함으로써 신비감, 아름다움, 기쁨, 행복, 사랑을 누립니다. 봄 18 성리로 본 DNA 이중나선 구조 DNA란 유전 정보로서 이중나선형의 구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런 구조가 되었을까요? 몸은 음과 양으로 구성되고 내외 전후 좌우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감각, 음이 먼저이고 생각량이 나중이나 운행하는 면에서 보면 감각과 생각이 선후가 없이 돌아갑니다. 생각이 앞서고 감각이 뒤따르기도 하지만 감각이 앞서기도 하고 생각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생각이 아니면 감각은 탁이 되고 생각이 바뀌면 감각은 아니 되기도 합니다. 생각이 좌이면 감각이 우가 되고 생각이 우가 되면 감각이 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몸에 대한 음양 뇌의 좌우 전후의 정보가 음이 양이 되었다가 양이 음이 되었다가 안과 밖이 되었다가 밖과 밖이 안이 되었다가 앞이 뒤가 되었다가 뒤가 앞이 되는 두 개의 음양이 빙빙 비틀려 돌아가는 이중나선형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는 방향이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까닭은 현상적인 시간의 흐름은 앞으로 전진하는 전면이라면 본질로 가는 길은 뒤로 후진하는 뒷면이기 때문입니다. 봄 19 식물인간도 생명의 환희를 누린다. 식물인간이란 두뇌가 죽었으나 심장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두뇌가 죽었으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식물과 같은 인간입니다. 여기에서 안락사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식물인간이지만 숨을 쉬고 심장이 박동하고 있다는 것은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살아있으면서 홀로 생명의 환희만큼은 누리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식물이나 곤충이나 동물도 생명의 환희를 누리고 있습니다. 참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명의 환희를 누리는 권리를 꺾을 자격이 없습니다. 식물인간은 더 이상 살아보았자 소용없다는 생각은 짧은 생각입니다. 생명의 존엄, 생명의 환희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아무래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는 말은 이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범미심 아픔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데서 온다. 우리 몸의 60조 세포는 빈틈없이 자기 할 일을 다 합니다. 어느 한 부위가 고장나도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팔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배가 아픈 것은 주인이 자기에게 눈길을 주고 알아주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짐짓 병을 만들어 주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몸의 각 부위에 대한 놀라운 재능과 역할에 대하여 깨달아 찬탄과 감사와 사랑의 파장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아픔이 오는 순간 단전호흡으로 온몸의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아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픔은 사랑과 산소의 결핍 현상에서 오는 차가워지면서 비롯됩니다. 항시 감각이 몸을 떠나지 않아야 세포가 주는 아픔의 신호를 즉각 캐치하여 안아주고 알아주고 가르치려주는 한편 아기에게 젖을 주듯이 선전호흡으로 산소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온몸의 세포들은 주인의 관심과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아픔은 우리 아가들이 엄마를 부르는 울음소리입니다. 엄마는 즉시 달려가 젖을 물리고 포근하게 안아주고 업어주면 울음이 그칩니다. 우리 몸의 각 부위 머리, 목, 어깨, 양팔, 허리, 옆구리, 엉덩이, 양다리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감각이 몸을 떠나지 않고 몸을 돌보고 사랑합니다. 자기 몸이 소중한지 알아야 남의 몸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기본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면 아프지 않습니다. 봄 22일 몸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자기를 사랑한다.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야말로 진화의 정점입니다. 날짐승, 길짐승은 꼬리가 달렸는데 사람만이 꼬리가 없습니다. 새나 짐승은 입이 튀어나와 있는데 사람만이 입이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물은 네 발로 기어다니는데 사람만이 완전 직립보행합니다. 사람의 두뇌와 얼굴은 동물과 비슷하지만 두뇌는 크고 잘 발달하였고 얼굴도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두뇌가 있어 탁월한 감각과 생각으로 오늘날과 같은 문명과 문화를 건설하였으니 두뇌야말로 사람 몸의 가장 뛰어난 부분이니 두뇌의 공덕에 대하여 묵념합시다. 얼굴에는 눈과 귀와 코와 입이 달려 보고 듣고 호흡하고 냄새를 맡고 음식을 먹고 맛을 보도록 합니다.
얼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찬탄하고 공덕을 기려줍시다. 사람의 몸은 동물의 앞다리에 해당하는데 동물의 앞다리는 보행의 기능이나 사냥을 할 때 핥히고 움직이는 역할에 지나지 않아 그 기능이 극히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의 구조는 정교하기가 이를 데 없어 밥하고 청소하고 옷 입고 벗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농사짓고 고기 잡고 물건을 만들고 차와 비행기를 운전하는 데 만능의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 손과 손가락의 마디마디 구조를 보고 깨닫고 찬탄하고 기려줍시다. 손을 날마다 쓰면서도 손의 놀라운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무감각했습니다. 또한 팔은 어깨가 있으므로 존재한 이 어깨의 공덕 또한 대단합니다. 지금 어깨를 한번 만져보고 내가 너를 미처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해줍시다. 우리는 목을 매일같이 쓰면서도 목의 구조와 기능에 무감각합니다. 목은 온몸의 신경계통의 척추를 통해 두뇌에 연결되는 통로인 동시에 상하좌우로 180도로 목을 돌려 눈이 다양하게 공간과 사물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당장 목의 공덕에 대하여 깨닫고 찬탄하고 기려줍시다. 척추는 몸을 꼿꼿하게 지지하는 역할과 함께 몸을 구부리는 역할도 하고 온몸의 신경계통을 모아 목을 통하여 두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척추가 없다면 우리가 몸을 감각할 수 없으니 이보다 중요한 역할이 어디 있겠습니까? 잊고 지내던 척추에 관하여 그 공덕을 기려줍시다. 가슴은 심장과 배가 존재하는 부위로서 우리의 몸을 살리는 엔진에 해당합니다. 엔진이 잘 돌아가야 건강합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심장은 고동치고 호흡은 멈추지 않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공덕을 기려줍시다. 배는 소화 기능을 통하여 영양가를 섭취하고 찌꺼기를 배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폐가 호흡하도록 하는 운동력도 하단전의 배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배는 에너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당장 배를 쓰다듬으면서 눈을 감고 그 공덕을 기려줍시다. 다음으로는 엉덩이와 공둥이입니다. 엉덩이가 있으므로 우리가 편하게 누울 수 있고 공둥이가 있으므로 우리가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엉덩이와 공둥이가 있으므로 다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리는 공간적으로 몸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리가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하니 다리의 공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릎이 있어서 구부려 엎드리기도 하고 다리를 접어 앉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항문과 비뇨 생식기입니다. 입으로 들어간 음식의 찌꺼기는 항문을 통하여 배설하고 비뇨기를 통하여 오줌으로 내보냅니다. 생식기는 자손을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항문과 비뇨 생식기가 없다면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없으니 이보다 중요한 기관이 또 있겠습니까? 끝으로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피부입니다. 동물은 털로 덮여있지만 사람은 털이 없고 맨살인 피부로 덮여있어 더욱 피부의 촉감이 민감하고 기능이 다양합니다. 피부는 따뜻하고 차가운 것을 감지하여 더우면 늘어나면서 땀을 배출하고 추우면 오그라들어 체온을 보호하고 때가 끼면 답답함을 느끼고 때를 벗기면 상쾌함을 느낍니다. 피부가 있어 추우면 옷을 끼워 입고 더우면 옷을 벗을 수 있으니 피부가 없으면 생존하기가 어려우니 피부의 공덕도 지대합니다. 피부의 감촉 기능에 대하여 찬탄해 줍시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람다운 특징은 두뇌와 손입니다. 두뇌는 텅 비우고 손은 눈으로 볼 수 있으니 자기 손을 한 번씩 보고 그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찬탄하고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오른손을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마디마디를 눌러줍시다. 사람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기 몸을 깨달아야 자기 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몸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여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품 22. 몸을 사랑하는 사랑의 주인이 됩시다. 생각으로 들끓는 마음이 쉬어져야 감각의 여유 공간이 열리고 빛이 나 숨이 보이고 맥박이 보입니다. 열감, 냉감, 기감, 압박감, 아픔이 동시다발적으로 느껴지고 바뀌고 새롭게 나타나 보이는 현상이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아는 나는 몸 밖에서 구경함으로 갖가지 몸의 현상으로부터 초월하여 거느린 가운데 끊임없이 빛을 비추어집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아주면 아기는 편안하게 숨을 쉽니다. 아랫배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면서 몸이 따뜻해지고 안락해집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엄마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밖에 일을 하면서도 항시 아기에게 신경을 놓지 않아야 아기가 울지 않습니다. 늘 보아주어야 합니다. 늘 이뻐해 주어야 합니다. 60조 세포에게 나는 주님입니다. 60조 세포는 나를 바라보고 삽니다. 나를 위해 삽니다. 자기의 역할에 대하여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품어주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요 감성이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소우주의 주인인 내가 사랑이면 대우주의 주인도 사랑이니 내가 우주의 주인입니다. 몸을 사랑하는 사랑의 주인이 됩시다.